당신은 지금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 혹은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은 지금의 당신을 조금씩 조용히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의 말투, 생각, 삶의 태도까지 어느새 내 안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나라는 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관계에 대해 생각보다 무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지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런데도 오래됐으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라는 이유로 그 관계를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는 지금이라도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의 유형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당신 곁에도 조용히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이 있진 않나요? 첫 번째, 늘 부정적인 사람.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떠오르시나요?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세상 다 그런 거지. 뭘 기대해. 넌 그냥 지금처럼 살아. 괜히 힘 빼지 말고. 늘 안 된다고 말하고 시도조차 하기 전에 실패부터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곁에 있으면 처음엔 그냥 조언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하죠. 맞아. 괜히 해봐야 뭐 해. 난 원래 이 정도인 건가. 이게 바로 감정 전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emotional contag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의 감정, 말투, 태도는 그대로 내게도 스며듭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전염되죠. 사람은 원래 위험을 더 먼저 감지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시선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 무기력은 내가 포기하도록 만들고 내가 스스로를 작게 보도록 만들죠. 내 가능성에 스스로 선을 긋게 만듭니다. 사실 그 사람이 당신을 미워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저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말하고 있을 뿐일지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이 당신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시야가 당신 인생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건 결국 당신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당신의 생각이 되기 전에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세요. 그리고 당신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가능성을 다시 믿어주세요.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사람. 혹시 이런 사람 떠오르시나요? 내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아, 그래. 근데 나도 요즘 진짜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내 얘기는 10초, 자기 얘기는 10분. 나의 마음은 자리를 찾기도 전에 밀려나고 그 사람의 이야기만 자꾸 중심에 놓이죠. 늘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공감보다는 반박, 이해보다는 자기 주장.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힘들 때는 당신에게 위로를 기대합니다. 나 힘들어. 너는 이해해 줄 수 있잖아. 넌 착하니까 들어줄 거지. 이들은 대체로 자신의 말과 감정에는 민감하지만 당신의 감정에는 둔감합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건 단순히 이기적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늘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는 렌즈로만 관계를 보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어느 순간 내 감정은 들러리가 되고 내 말은 끼어들 틈조차 사라지고 나는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겨나는 건 바로 정서적 피로감과 감정적 소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emotional drain이라고 하죠.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결국 지쳐 무너집니다. 관계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균형이 깨진 관계는 결국 한쪽이 너무 많은 걸 견디게 되니까요. 당신이 기억해야 할 건 이것입니다. 관계는 교감이어야 하지 고갈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늘 주는 사람이고 상대는 늘 받는 사람이라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짐입니다. 관계는 대화가 오가는 곳이어야 하고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관계 안에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감정이 무뎌지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이미 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내 마음을 계속 열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가 나를 지키는 가장 큰 배려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내 불행을 이용하는 사람. 우리는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당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기보단 속으로는 그 순간조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데 쓰는 사람, 혹시 곁에 있진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 넌 항상 그런 식이야. 아니, 내가 널 좀 안다니까. 말은 걱정인 척 하지만 듣고 나면 기분이 더 나빠지는 말들. 겉으로는 위로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불완전함을 기준 삼아 스스로 우월해지는 사람들. 철학자 니체는 이를 적대적 연민이라고 불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연민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타인을 낮게 바라보며 자신을 상대적으로 더 위에 놓으려는 감정이 깔려 있다는 거죠. 이들은 당신의 고통을 공감의 계기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덜 불행하다는 안도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씁니다. 문제는 이들과의 관계가 계속되면 당신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가장 아픈 건 내가 힘들 때 드러낸 그 여린 마음이 다른 사람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순간이거든요. 그런 관계에서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마음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어간 적이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마음은 점점 더 움츠러들고 말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내 아픔을 우월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나를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감은 내 눈높이에 맞춰 앉아주는 것이지 위에서 내려다보며 봐줬다는 듯한 태도로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내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위로해줬다고 생각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내 마음이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면 그건 진짜 위로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나를 위축시키는 순간 그건 내가 지켜야 할 신호입니다. 나를 위해 그 관계에서 한 발짝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는 어떤 사람이 머물러 있나요? 그 관계는 당신을 회복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씩 천천히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나요? 관계는 공기처럼 익숙하지만 그 공기가 탁해질 때 우리는 삶 전체가 버거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는 필요합니다. 집을 정리하듯, 가방을 비우듯
마음도 사람도 때로는 덜어내야 합니다. 인간관계 디톡스라는 말, 어쩌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더는 나를 갉아먹는 감정들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 것.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죠. 인생은 결국 어떤 사람과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은 힘든 날에도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별말 없이 있어도 같이 있으면 편안한 그런 사람. 반대로 매번 마음이 지치는 관계는 결국 내 삶의 방향까지 흐려지게 만들죠. 그래서 다시 묻고 싶어요. 지금 당신 곁엔 어떤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그 관계는 당신을 잘 지켜주고 있나요? 사람은 만나는 사람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와 닮고 싶나요? 좋은 사람을 곁에 둔다는 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셨나요? 혹은 지금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신의 진심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